정의당이 지금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개혁 비례 연합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할 것도 같고 안 할 것도 같고 오늘 그 최백은 교수나 이 시민을 위하여 있잖아요. 시민을 위하여 최백은 우희정 교수 이 오늘 기자회견도 보고 그러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는 아예 다 비운다예요. 그러니까 플랫폼 이 자리만 만들어 놓고 누가 들어올지는 우리가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개혁 세력들이 총 망라된 그곳에 인물들은 니들이 얹어. 우리는 그릇만 쌓아줄 테니까 무슨 그릇에 담을지는 얹어. 요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날짜는 3월 16일까지예요. 선거법상 3월 16일까지는 그게 다 완료가 돼야 돼요. 오늘 날짜가 3월 5일이죠. 오늘 방송한 날이. 그럼 11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도 계속 오거니 가거니 하면서 저는 최근에 정의당들의 메시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있잖아요. 한쪽으로만 꽂혀서 보면 이게 거대 정당이 뭔가 자기 욕심 부리는 걸로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 욕심 부리면 우리는 안 해 이런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 들러리 서기 싫다 이런 거고. 한쪽에서는 목소리 그러니까 이 비례 개혁 이 연회 이 사실 개혁 연대죠. 개혁 연대에 우리는 지금 참여할지 안 할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밀당을 하고 있는 딱 그 상황에 저는 와 있다고 봐요. 그 오늘 정의당 대변인이 그러니까 정의당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중구난방으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적극 반대한다고 하고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심상정 대표를 제외하고는 다들 검토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가립니까? 심상정 대표를 제외하면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언론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언론에서 받아줄 만한 정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은 검토해야 된다부터 검토 가능하다, 검토해보자라는 메시지까지 나왔는데 심상정 대표 한 명이 적극 반대한다고 해서 당내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누구하고 그런 앞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솔직히 좀 정말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심상정 대표가 그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절대 못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정의당을 찍을 수밖에 없을 거야. 왜냐하면 과거에 그랬고 항상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은 그렇게 욕을 하지만 비난을 하지만 결국에 투표장 들어가면 어쩔 수 없다. 결국에 그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의당에 표를 줄 것이고 그 표가 지금의 의석보다는 몇 석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나는 손해볼 장사는 아니다라는 계산이 저는 저 혼자만의 상상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한 말씀만 딱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잠깐만요. 한 말씀만 하세요. 네, 한 말씀만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 그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한 사람으로서 뭐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의견을 보태는 게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딱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정의당 지도부가 그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지금의 미래통합당이잖아요. 미래통합당이 그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 꼼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꼼수로 위성정당을 만들고 참여할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그건 틀린 말이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범민주진보 선거연합정당은 위성정당이 아닙니다. 위성정당이 아니에요. 이 명백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위성정당이라고 표현하고 참여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진실이 아닌 겁니다. 그냥 말씀하시려면 위성정당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는 선거 민주진보 진영 제야 원로들이 다 함께 제안했던 선거연합정당에 참여 안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셔야지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든지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 운운하는 것은 그건 진실이 아니다. 제가 이 말씀만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이 분명히 있긴 하더라고요.
그 민주당한테 다 먹힐 거다 이런 건데 지금 민주당도 사실상 비우고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의석을 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이 되면 안 된다에 더 가깝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착각하고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것 자체는 민주당이 그때부터 양보한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잖아. 선거제 개혁 안 하면 가장 이득 보는 게 민주당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보한 상태에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 꽂혔다고 하는 건 그런 측면이에요. 지지율 뭐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지지율 6%, 7% 어떤 경우 10% 이렇게 계속 그런 왔다 갔다 했던 게 있었잖아요. 정의당이. 근데 선거 때 이제 정의당을 찍어줄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비례대표에서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죠. 지금까지 전통적인 우호적인 어떤 연대의 감정 때문에 또 선거제가 그렇다면 예를 들면 본래 지지율보다는 더 많이 먹을 가능성이 높았던 선거이기도 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개혁 연대라고 하는 저는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싶어요. 이게 개혁 연대다. 최소한 반개혁 세력, 적폐 세력의 약진을 막는 연대다라고 봤을 때 거기에 우리들이 더 의석을 많이 가져가야 돼라는 식으로 이렇게 버티기 시작하면은 실제 정의당 지지율보다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의당이 지는 게임이라고요. 그 냉정하게 진짜 까놓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현재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은 민주당의 연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의석이에요. 그게 6석이든 7석이든. 항상 선거에서 민주당의 일부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비례에 대해서는 정의당을 밀어줘야 된다라는 전통적 어떤 연대의식 때문에 그게 합산해서 지금 정의당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거지. 오로지 정의당만의 실력, 정의당만의 자산만으로 그 의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옛날에 그 계산 방법을 똑같이 지금도 적용해서 버티고 있는 거 비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정의당 입장에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이뻐서 혹은 정의당이 너네가 우리 편이니까 정의당을 밀어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자한당이 되는 것보다는 정의당이 되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의당을 연대 차원에서 밀어준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의당의 스탠스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거대 양당들 사이에서 항상 피해를 입어왔으니까. 근데 그 정의당이 초등학생은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피해의식에 기반해서 사고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당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 비례대표 무공천론에 대해서 정의당에서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정의당의 지역구를 내지 말라는 뜻으로 들린다며 우리는 이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 너무 나간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상대방의 의사표현을 꼬고 하는 이게 이렇게 피해의식. 말 그대로 우리는 늘 피해를 봐왔으니까 사실 지금 이 사단이 왜 났습니까? 정의당에서 캡 씌우는 거 고집하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나서 자기네들 밥상 발로 다 찬 다음에 그 밥상 어떻게 주섬주섬 청소하고 있는데 밥상 제대로 안 차리면 안 먹을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뭐 이론적으로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옹호를 해왔던 저는 뭐 지난 한 7, 8년 동안 여러 칼럼을 쓰고 시민운동으로서 이 운동을 해왔던 그 사람이에요. 이야기 제일 예. 먼저 했던 예. 방송이잖아요. 네. 우리가. 제가 수없이 이걸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옹호해 왔습니다. 그거는 정의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정의당은 이거를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걸 이제 하잖아요. 자,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전체 정당 득표의 40%를 최소한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40%를 가져가는데 연동형에서는 한 석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60%의 다른 정당들이 지금 그 연동형 선언석을 나눠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 미래통합당도 그 비례대표를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60%의 지지를 얻은 정당들이 30석을 나눠 가져가는데 만약에 60% 중에서 30% 절반을 저 미래 한국당이 가져간다면 그들은 30석 중에 15석을 가져갈 겁니다. 맞죠? 15석을 가져가 버려요. 절반을 가져가니까. 그런데 정의당이 10%의 지지를 받는다면 60% 중에서
10%니까 6분의 1에 해당. 즉 30석에 6분의 1이면 5석이잖아요. 예. 5석의 연동형을 가져가는 거예요. 정당 득표율이 15% 나온다 그러면 아마 한 7 내지 8석을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병립형에서 한두 석을 가져가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맥시멈 최대치가 10석이고 아니면 적게 얻으면 한 6석 정도를 얻을 겁니다. 이대로 가면. 그럼 민주당은 이대로 가면 7석을 얻겠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 연동형에서만 15석 그리고 저 병립형 여러 국회 중에서 30%를 얻게 되면 거기서 뭐 그 한 5석 이렇게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5석하고 5석 합치면 20석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들의 실력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꼼수로 얻어가잖아요. 이 부당한 상황을 우리 시민사회에서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러다가 촛불 시민혁명의 불씨가 꺼지겠다. 이 위기감을 갖고 있는데 정의당은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엉뚱한 저 관점을 이야기하시니까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선거법을 개혁했다고 해서 그게 이번 선거에 완벽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선거제 개혁의 정신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 정말 현실을 안 들여다보고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선관위가 미래한국당 인정하는 순간 선거제 개혁의 의미는 이미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선관위가 잘못했기 때문에 선관위 신고하고 무슨 뭐 다른 법적 조치 취했으니까 그 결론을 기다려보자 하고 그냥 넋놓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 선거제 개혁의 정신이 이미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저 친일파들이 제1당을 차지하는 걸 일단 막아야 되는데 그 막는 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반대편에서 연대하는 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모든 그 제도가 원래 취지와가 달라졌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다 같이 죽자고 그러면? 맞아, 그거요. 그 감정인 것 같아. 어쨌건 지금 지금 우리가 3월 16일까지 이거 완벽하게 이제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미래한국당 쪽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자유한국당이 영입했던 소위 말하면 인재인지 모르는 이 사람들이 지금 탈당해서 미래한국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옮겨가는 거죠. 아마 특정 시점에 이제 선거 보조금 등이랑 연관이 있을 때는 또 현역 의원들이 더 많이 막 몰려오고 막 이럴 거예요. 나중에는 그 비례 순번 높은데 자리 받으려고 또 뭐 현역 의원들 지금 그쪽으로 막 보내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 지금 몰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피해의식으로는 세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상 민주당 등의 거대 정당에 당해왔다,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오면 정의당이 독박쓸 가능성이 높아져요. 다만 대승적으로 양보를 하게 되면은 정의당에게 굉장히 많은 지지와 실제로 표가 돌아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의당이 이대로 얻는 것보다 이대로 이 상태로 그냥 민주당이 7석을 얻기 위해서 병립형 7석을 얻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공천을 하고 이렇게 가겠죠. 왜냐하니까 그 제1당이고 집권 여당이 지역구만 후보 내고 비례대표를 아무 대책 없이 후보를 내지 않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차피 만약 이대로 가자 그러면 후보를 내가지고 뭐 6명을 당선시키든 7명을 당선시키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대로 정의당이 가서 정의당이 정당 득표를 뭐 10%를 얻었다 칩시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미래한국당은 30% 정당 득표를 얻어버리기 때문에 연동형에서는 미래한국당이 가져가는 거에 3분의 1밖에 못 가져가잖아요. 정의당은. 네. 그 다 계산해봤자 많아야 6석 7석이라니까요. 그러면 정의당은 지금 이대로 그냥 그 선거로 가자 그러면 최대치가 10석이고 적게 얻으면 6석 정도로 그쳐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시민사회 단체 연합 제야 원로들은 정의당에게 6석 내지 많으면 10석까지 맥시멈 그까지를 보장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왜 그게 가능한가 하면 미래한국당으로 지금 부당하게 가게 되는 10석에 가까운 의석을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그렇죠. 예, 가져올 수 있으니 예. 그 가져오는 것 중에 일부를 정의당에도 덤으로 주겠다. 예. 그 대신에 민주당은 거의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입장이잖아요. 이걸 왜 반대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찌 됐건 민주당 등의 양보로 선거제 개혁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지금 득을 볼 당은 우리 당인데 그래서 시스템도 어마어마하게 비례들 막
영입해가지고 해놨는데 그 판이 어그러지는 게 싫은 거라고 일단은 보는 그러니까 거고요. 그 사고방식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한석도 손해볼 수 없다. 음. 그러니까 민주당은 비례는 한석도 가져가지 마라. 지역구만 가져가고 비례는 한석도 못 준다. 이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민주당이 지금 이상희 대표님 포함해서 비례 후보를 또 48명으로 압축을 했어요. 사실상 한 7석 정도 가져올 수 있는 그 정말 어마어마한 싸움이 예. 지금 시작된 거거든요. 예전에 만약에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안 했다 그러면요. 예전에로 따지면은 한 22번, 3번까지 비례대 가져갔던 바로 그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근데 한 7석 정도만 가져가는 이 상황에 지금 우리 이상희 대표님이 여기 일단은 이 통과를 하셨네요. 일단은 일반 경쟁 40명. 지금 14일 날 이 중에 20명을 추려서 비례대표 후보로 최종 선정되는데 뽑힌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위가 높으신 분들이 앞선번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근데? 앞에 1번 일단 장애 여성 장애인 뭐 이렇게 정해진 그거는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저 제한 경쟁이라서 네. 국민 경선에 붙여지질 않아요. 그분들은 바로 중앙위원회에서 그냥 순번을 정해버리고요. 중앙위원회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여성 장애인이잖아요. 그 2번은 외교 안보인데 여기에 지금 아마 여성 장애인 3분, 외교 안보는 2분이 지금 최종 후보자가 됐는데 이분들은 저 국민 경선에 붙여지지 않고 이제 14일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그냥 투표해가지고 그 중에 한 분씩 선택해 버리고 끝나는 거고요. 지금 일반 경쟁에 나서신 이제 저를 포함한 40명 있죠. 이분들은 이제 당장 내일부터 국민 경선 이제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고 공개가 되고 그리고 다음 주 화수 이렇게 양일 동안 그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거죠. 당원이거나 권리당원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유권자 등록을 이미 하셨던 분 어제까지 수요일까지 하셨던 분들이 이제 유권자가 돼가지고 투표를 하시면 그 투표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투표하실 때 남자 후보자에게 2표, 여자 후보자에게 2표를 행사하시거든요. 유권자들이. 그러면 남자 이제 순위가 쭉 나오고 여자 순위가 쭉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순위대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0명. 그러니까 남자에게 8명, 여자 12명 이렇게 뽑을 겁니다. 남자 8명 1등부터 8등까지, 여자 12명 1등부터 12등까지 이 명단을 중앙위원회에 넘깁니다. 그럼 중앙위원회에서는 중앙위원들이 그중에서도 투표를 해가지고 남자 1등부터 8등까지 순위를 정하고 다시 정하는 겁니다. 여자 1등부터 12등까지 순위를 다시 정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1, 2번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3번은 여성, 4번은 남성, 5번은 여성, 6번은 남성. 이런 식으로 남성, 홀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고 그리고 10번 이후로는 여성을 좀 더 많이 배치해가지고 20번 중에서 그 여성의 비중이 60%가 되고 남성의 비중이 40%가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당의 예.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투표할 때 그러니까 명단을 보고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화로 받을 때 전화기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전화기로 안내가 아마 쉽지 않을 네. 것인 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나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람 보면서 할 겁니다. 왜 여러분 그 101이라든지 이거 저 나의 저 스타에게 투표해 주세요 하면서 투표하는 거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 후보자들 얼굴이 뭐 한 60명 이렇게 나오면 그중에 뭐 3명을 골라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얼굴을 콕콕콕 찍으면 거기 되도록 돼 있었던 거. 그런 거 해본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저는 해봐서 알아요. 지금 민주당에 뭐 복지 전문가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최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코어업 PPL. 그런 아니 PPL이 아니라 진짜 복지의 코어 이분을 업 시켜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이상희 교수님 꼭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쭉 보다가 숫자가 많으면은요 사람이 많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앞뒤가 똑같은 이상희 찍어주시고 나머지는 다 지금 4표가 있으니까 그중에 한 표는 꼭 이상희 교수님 찍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